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유쾌한 하루입니다. 어떤 분이신지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산시 다선거구 온양 5동 6동 시의원 예비후보 윤영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면 끓이는 본인만의 독특한 레시피가 있다고 하시던데 너무 간단한데요. 물을 붓고 라면을 뜯어서 너나 라면 광고 들어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라면을 넣고 누룽지를 넣습니다. 누룽지도 함께 네네네. 넣어주고 누룽지 넣으면 얼마나 고소한지 몰라요. 사실 라면은 스프만 넣어도 맛있죠. 네, 맞아요. 아우. 라면에 네. 면하고 함께 누룽지를 동시에 넣는 거네요. 네, 동시에 넣어야지 장작에다 이렇게 태면서 라면 끓여 먹는 게 너무 근사합니다. 제가 평상시에 인스타 이런 거 보면서 여기 공간 되게 부러워했어요. 찾아보시면 음악도 나오고 저 되게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게. 누룽지가 물을 좀 많이 먹는 편이네요. 맞아요. 맞아요. 보통 라면 끓이는 양보다 물을 네. 조금 더 많이, 여기가 화력이 네, 세니까 네. 아마 평소에 끓이셨던 것보다 굉장히 물이 빨리 쫄았을 거예요. 그쵸. 많이 줄었어요. 아, 기대된다. 비 오거나 배고플 때 먹으면 진짜 최고죠, 최고. 비 오는 날 특히 맛있잖아요. 커피도 아, 그렇고 너무 라면도 맛있죠. 그렇고. 우리 이따 또 커피도 같이 마셔요. 네. 감독님 나무 좀 더 주세요. 낭만적이죠. 아, 먹어볼까요? 좀 더? 지금 이제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 간식. 뭔가 소꿉놀이 기분이에요. 먼저 드릴게요. 장장 그 타는 냄새도 좋고 소리도 너무 좋네요. 그렇죠. 타닥타닥. 네. 타닥타닥. 마음이 그냥 힐링이 돼요. 와, 냄새 너무 좋죠. 라면이 다 끓여졌습니다. 와, 좋아요. 음, 맛있어요. 라면 맛있습니다. 음. 약간 볶음면 느낌 나죠? 그리고 이 누룽지가 네. 프레이크처럼 씹혀요. 그죠. 음. 이 풀밭에서 먹는 게 너무 낭만적이죠. 애기 똥풀 보세요. 아, 멋있어요. 이 노란 꽃 이름이 애기 똥꿀이에요? 네. 이게 되게 약효도 좋대요. 뭐 이름은 진통제로도 정말 많이 쓴다고 그래요. 들어봤는데. 이 애기 진통 효과가 똥꿀. 네네. 있구나. 상처 났을 때 노란 그 물 있죠? 진물 같은 거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바르면 금방 난다 하더라고요. 끓여주신 누룽지 라면 맛있게 뚝딱 잘 먹었습니다. 와! 맛있게 라면을 먹고 이제는 커피를 마실 시간입니다. 시민활동가로 오랫동안 지역에서 활동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주변에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활동가 투사 이미지, 충남의 윤영숙이 네. 정치를 한다. 그것도 민주당으로 출마를 했대. 그래서 그런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왜 정치에 출마했는지. 여기서 시원하게 답변 한번 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20년 넘게 시민사회 단체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자꾸 드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좀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게 바로 시의회나 도의회의 그 의정활동을 통해서 조금 조례나 정책으로 연결시키는 힘이 더 있을 거다라고 하는 제가 확신이 들어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그 아스팔트 농사라고 표현하잖아요. 시민활동 오래 하셨던 분들이 드는 회의감 중에 그동안 내가 그 많은 서명과 내가 서명한 볼펜 똥만 모아도 몇 타스는 나오겠다. 그런데 세상이 얼마큼 바뀌었지? 그런 말씀 하시니까 실제로 이제 근거를 마련하고, 그러니까 좀 더 빠른 현실 정치로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출마하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시민운동이 정말 귀하고 시민사회의 그런 노력이 없으면 정치도 사실은 의미는 없다라고는 보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시민이 실천하고 무언가 변화의 목소리를 낼 때 정치에서도 그걸 반영하는 거지. 정치가 먼저 있고 시민운동은 뒤에 있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민활동을 오래 한 경험을 가지고 정치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그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자신감과 그리고 그런 확신이 생긴 거죠. 맞습니다. 경력이라고 말하잖아요. 프로필. 상당히 화려하시잖아요. 오랜 시간 활동하신 만큼 생협, 책 모임부터 시작해서 우리 동네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키면서 엄청난 활동을 하셨는데 그 다양한 활동 중에서 그래도 제가 한 활동 중에 이게 최고라고 생각되는 건 어떤 활동이실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표현 중에 화려하고 최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 고생하면서 우리가 이룬 일들이고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은 제가 활동하지 않으면 제가 실무로 뛰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직함이거든요.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직함이 주는 그 무게, 그 다음에 직함이 주는 화려함을 먼저 볼 수 있는데, 시민운동에서는 그런 거는 다 의미가 없어요. 발로 뛰지 않고 손으로 일하지 않으면 어떤 것 하나도 이룰 수가 없는 게 시민운동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실무에서 뛰어왔고,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산 고교평준화 일과 그 다음에 천안 고교평준화 운동이에요. 뭐냐면 제가 처음에 이 일을 하자고 다른 분들이 저한테 제안했을 때 고등학생들이 학교 교복을 집에 올 때 하굣길에 입지 못한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제가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학교 교복이 중학교 때 성적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등에서 5등까지 갈 수 있는 학교, 그 다음에 5등에서 15등까지 갈 수 있는 학교, 15등 밑으로 갈 수 있는 학교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15등 밑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학교를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학교 교복 자체가 자기의 성적표이기 때문에 그 교복을 입고 하굣길을, 지역을 돌아다니는 게 너무 부끄럽고 치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하나의 낙인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것에 저희가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고, 그러면 우리가 첫 출발이라도 공평하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고교평준화 운동이 충남 고교평준화 주민조례 제정운동본부에서 전체 대표단이 공동대표로 들어갔을 때, 그때 제가 그 어린 70년대 대표였기 때문에 공동대표로 난 들어가서 활동을 했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험난했고. 그런데 그 일로 천안 지역의 학생들이 2014년부터 학교별 서열 나누지 않고 자기의 의지에, 자기의 희망으로 인해서 고교 이제 진학을 하게 된 거죠. 거기에 굉장히 많은 배움을 받았고, 그래서 아산 지역에도 고교평준화를 잘 실현해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함께 시민사회와 함께했고, 또 그때 교육감님의 공약이 아산 고교평준화였어요. 그래서 얼른 이번 2014년에 시작했으니까 15, 16이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가졌던 건데, 결국은 그게 19년, 20년 7월에서 여론조사해서 그때 실행이 됐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 올해 고교평준화로 학교를 가게 됐는데 7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아산 지역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이 시민사회가 함께 움직인 힘이 학생들의 눈물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학생들에게 차별이라고 하는 그 낙인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거둘 수 있겠다는 것,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보람이고, 그래서 평등 교육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게 제가 지금까지 한 시민운동에서 가장 큰 보람입니다.
우리가 교복 입은 시민이라고 하잖아요. 네. 청소년을 표현할 때, 비성인을 표현할 때. 근데 그때부터 이미 교복의 색깔로 계급화되는 것을 막았다는 이야기고, 혹시 인생에서 우리가 삼원색이라고 표현도 좋고, 그 색깔이든 키워드든 저라는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자랐지만 그때 이제 부모님이 먼저 그 아산은 지금 제가 이제 온양 그 아산시에 사는데 그쪽으로 먼저 이사를 가셔서 터전을 잡으실 동안 저는 할머니하고 같이 좀 2년 가까이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나 이런 것들을 녹여주는 게 이런 산길에 있는 꽃이나 이런 자연물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한테는 또 가장 희망을 주는 게 하늘이었어요, 하늘. 그래서 가끔은 그리울 때 아니면 누군가가 이제 생각날 때 하늘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거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피켓을 들거나 출근 인사를 하기 전에 용기를 얻기 위해서 가끔 하늘을 쳐다보고 그래 나는 저 하늘 아래 우리 모두가 다 평등하잖아요. 하늘 보면서 좀 희망을 되게 많이 찾아요. 그래서 우선 하늘이고요. 그 다음엔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연두빛 새싹에서 아직 그 진초록이 되기 전에 그 희망이 있죠. 그랬을 때 굉장히 새로운 생명에 대한 그런 희망?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연두색을 상당히 제가 좋아하고 또 하나는 연대라고 하면은 되게 거창한데 사실은 아주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전 온양으로 전학을 왔어요. 네, 6.5 산골에서 전학을 온 저를 앞에 있는 그 온양온천 초등학교로 전학을 왔는데요. 그 초등학교의 친구가 저한테 어느 지역에서 이사 왔는지 전학 왔는지 물어보고 6.5라고 하니까 모른대요. 근데 사회과 보도를 딱 펼쳐주면서 여기서 어디니에요? 그래서 공주야 라고 했는데 이 친구들한테 다 뭐라고 했냐면 앞에를 딱 보면서 얘들아 이 친구는 공주에서 전학 온 애야. 이름은 윤영숙이래. 우리 다 같이 친하게 지내자 라고 그 친구들한테 말해줬는데 제가 그때 느낀 감동이 뭐였냐면 와 나도 처음 온 이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그때 받았고 그때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그 감동이 사실 저는 지금까지 고교평준화도 그렇고 이주여성 연대 활동도 그렇고 그런 활동 시민운동 전반에 걸친 연대 의식과 그 친구가 낯선 나를 받아들였던 그 방식이 똑같았던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런 지역의 연대, 그다음에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관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늘, 연두빛, 연대. 네, 지금 이제 말씀 듣고 이해가 됐어요. 네. 어디 현장에서나 아니면 네. 교육장에서나 보면 엄청 사람을 반겨주시잖아요. 네, 반가워요. 그게 그 경험치가 그렇게 환영받았을 때의 경험치가 있으니까 네. 그걸 계속 다른 분들한테도 나눠주고 계셨던 거네요. 네. 저 그 앞에 앉은 친구랑 지금도 만나거든요. 나 윤영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최고의 지지를 보내주는 분은 누구신가요? 요즘 제가 감동 많이 받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주시고 그리고 믿어주시고 있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그 긴 시간 동안 어떤 때는 굉장히 혼자서도 하고 여러 사람 같이 그 피켓도 들었지만 그것들을 다 누군가 보고 있었다는 걸 전 요즘에 알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그 감동받았던 분은 뭐냐면 우리 아버님이신데요. 아버님은 80이 넘으셨고 지금 서산에서 농사를 짓고 계세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제가 그 고교평준화가 안 돼서 기자회견하고 하는 중에 기자회견문 읽고 하는 그런 방송을 뉴스에서 보시고 하신 말씀에 제가 첫 번째 감동을 받았던 건 뭐였냐면 아버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애미 뉴스에 나온 거 봤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거를 부모님한테 말한 적이 없잖아요. 걱정하실까봐 그랬는데 아버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어멈, 너는 큰일을 할 사람이니까 항상 몸 건강하게 잘 챙기고 지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아버님 제가 정치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라고 했더니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제가 좀 눈물을 흘렸어요. 너는 잘할 거라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큰 일을 하게 될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시댁에 있는 가족들, 그러니까 애기 아빠, 이제 형제들과 부모님한테 우리 아버님이 주는 이 아낌없는 지원, 응원의 말 한마디가 모두의 그냥 마음을, 그래, 형수님은 잘할 거야. 아, 우리 새언니는 잘할 거야. 우리가 함께 응원해주자 라고 하는 그 분위기를 만드는데 아버님 너무 큰 기여를 해주신 거죠.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맞습니다. 남편도 아버님을 더 많이 닮고 있죠, 요즘에. 맞습니다. 뭐 왜곡된 가족주의라고도 하고 이상한 정상 가족이라고도 말하지만 그 모든 가족이 그런 건 아니지만 가족이 주는 힘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데서 오는 에너지가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 지지를 보내신다는 건 지금 내가 출마를 하고 보니 상당히 많은 분이 나를 지켜보고 계셨고 네, 저를 네. 지지해주고 계셨어요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 된 이유에는 분명히 그동안 드러내셨던 어떤 성과들이 있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렇죠. 요 얘기 들었을 때 딱 떠오르는 게 있었나요? 저는 제가 가진 신념 중에 하나가 내가 포기하지 않고 오늘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타날 때 그 사람한테 이어주면 어떤 일이라도 해낼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믿게 됐어요. 그거는 처음에 어린이 도서관을 만드는 일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사실 어린이 도서관 만들 땐 아산 시민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했고 저는 거기에서 맨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함께 동참을 했고 그런데 이제 그 분들이 앞에 활동가들이 조금 이렇게 뒤로 빠지게 됐어요. 근데 제가 맨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선배 활동가들이 없고 내가 선배 활동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막막함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가진 마음이 뭐였냐면 그 선배 활동가들이 나에게 이어준 끈을 다른 활동가들에게 이어줘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도서관을 같이 운영하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 아니면 같이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고교평준화라고 하는 아까 그 7년 만에 이룬 우리 아산 시민사회의 성과, 그게 이제 우리 모두의 한 명 한 명의 노력이 이루어진 일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고 하면 저는 비정규직 지회에서 활동을 해요. 근데 우리 아산시에 있는 비정규직들 중에서도 또 아동복지교사가 있었어요. 그분들 중에 7년, 8년, 4년 동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간제로 있으면서 정규직화 되지 못했던 분들 있었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1년 동안 정규직하는 그런 운동을 했고 결국 그분들이 정규직화 됐을 때 그분들이 저한테 했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아파도 아프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다시 재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자기들은 너무 마음이 좋고 안정돼서 좋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 만나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세 가지가 저한테는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얼마나 많은, 오늘 또 노동절이니까 얼마나 많은 전태일과 김용균과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그런 세상. 저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아까 사회자님이 눈물 잠깐 보이니까 잠깐 눈물 잠깐만. 잠깐 네. 그래. 울컥한다. 잠깐 쉬어야겠다. 잠깐. 네. 그게 다 또 우리들이 걸었던 시간들이어서. 그렇죠. 맞아요.
결혼 이주 여성의 동지로서 또는 지역에서 그러니까 평등 학부모뿐만이 아니라 먹거리 하는 로컬 푸드 생협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그 중에서도 모두가 다 시민이지만 그 중에 누구를 위한 일을 가장 하고 싶으신가요? 우선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일을 좀 많이 해보고 싶고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자기의 욕망,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실 힘이 있고 어떤 권한도 있고 권력도 많은데 어린이 청소년은 사실 어른들의 세계에서 좀 좌지우지하는 면이 되게 많잖아요. 어린이 한 명의 어린이도 똑같은 그 주권자인데 또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의 삶을 어떻게 좌지우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전 살펴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마을 교육 공동체나 그다음에 진로 체험이나 그다음에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들을 해주면서 자기가 원하는 바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동안 이제 왜 활동가에서 출마를 하시려고 하는지 어렴풋이 좀 알 것 같아요.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서인 것 같은데, 그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까지는 예비 후보자신 거잖아요. 네. 막 선거 운동 하시면서 예비 후보자로서 경선에 임하시면서 수혜랄까요?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예비 후보자 윤영숙인데, 윤영숙을 알릴 기회가, 별로 없다는 점이에요. 뭐냐면, 우리들은 다 누구가 그 지역의 예비 후보자로 나왔다더라는 다 아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시의회 활동을 하고 싶은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의회 활동을 하고 싶은지, 도의회 활동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른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도지사님 경선 끝났는데 도지사님들조차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관심 있어서 내가 쳐다보지 않으면 잘 찾기 어렵다. 지금 우리가 지난 대선 때 보셨지만 TV 토론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그 후보자 간의 생각의 차이를 많이 드러냈잖아요. 저는 요즘이 지방자치분권 시대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분권 시대에도 사실 지역 TV나 이런 것들 되게 많거든요. 매체가. 인터넷 매체도 많고. 그렇다고 하면 그것들을 활용해서 토론회들을 우리가 열어서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각 후보들의 차별성을 좀 드러내주는 거 되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처럼 시민활동을 20년 했다는데 누구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좀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정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간담회나 토론회들이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굉장히 공감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채널을 시작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중앙에 텔레비전을 켜면 중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뉴스로 끊임없이 생산돼서 우리에게 노출되는데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 시의원은 누구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채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인터넷 맞습니다. 세상에서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시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더 표현하고 말하고 그리고 전달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행정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 목소리를 듣고 실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목소리를 들어서 잘 실행할 수 있는 새 정치를 할 수 있는 윤영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아산시 다선거구 온양 5동 6동 시의원 예비후보 윤영숙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비 나와요, 나비.